반복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효과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카프카 컨슈머로 개발하고 배포한다. 두 번째, 카프카 스트림즈를 개발한다. 세 번째, 카프카 커넥트를 활용한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카프카 커넥트는 카프카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운용할 때 정말 효과적인데요. 오늘은 카프카 커넥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프카 커넥트는 카프카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컴포넌트 중 하나입니다. 공식 컴포넌트 중 하나라는 뜻은 카프카 생태계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프카 클러스터를 이미 상용해서 운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프카 커넥트는 커넥트와 커넥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커넥트와 커넥터, 발음이 좀 비슷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언급하셔야 합니다. 우선 카프카 커넥트를 살펴볼까요? 카프카 커넥트는 커넥터를 동작하도록 실행해주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으로 동작하는 커넥터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넥트를 실행시켜야 되죠. 커넥터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코드가 담긴 자르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커넥터는 일련의 템플릿과 같은 어떤 동작을 하는 코드 뭉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파이프라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들과 설정, 그리고 실행하는 어떤 메서드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픽에서 데이터를 오라클 DB에 저장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커넥터에 인서트 메서드를 구현하시고 커넥터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셔야 합니다. 커넥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싱크 커넥터이고 두 번째는 소스 커넥터입니다. 싱크 커넥터는 싱크, 즉 어딘가로 데이터를 싱크한다는 뜻으로 특정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오라클이라든가 MySQL, 엘라스틱서치와 같이 특정 저장소에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컨슈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소스 커넥터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토픽에 넣는 역할, 즉 프로듀스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토픽의 데이터를 오라클의 특정 테이블에 넣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싱크 커넥터를 만드셔야 하고요. 보통 그 싱크 커넥터 글자 앞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것인지 선언하는데요. 오라클의 테이블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하신다면 오라클 싱크 커넥터 라고 지칭합니다. 자, 이제 커넥터를 실행하는 커넥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커넥트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먼저 첫 번째는 단일 실행 모드 커넥트, 그리고 두 번째는 분산 모드 커넥트입니다. 단일 모드 커넥트는 간단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시거나 개발용으로 주로 사용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용에 활용하고 싶다면 분산 모드 커넥트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분산 모드 커넥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한 개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즉, 두 개 이상의 커넥트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이는 것이죠. 이렇게 클러스터로 묶은 커넥트는 일부 커넥트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파이프라인을 자연스럽게 페일오버를 해서 나머지 실행 중인 커넥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우리는 커넥트가 단일 모드와 분산 모드로 나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커넥터와 커넥트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커넥트를 실행할 때 커넥터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컨피그 파일의 그 위치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커넥터 자르 패키지가 있는 디렉토리를 컨피그 파일에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커넥트를 실행하게 되면 이 자르 파일을 커넥터들을 함께 모아서 커넥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실행 중인 커넥터에 커넥터를 실행하려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REST API를 통해서 우리가 커넥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커넥터를 하려면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추가적인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하는 과정 없이 REST API를 통해서 커넥터를 통한 파이프라인들이 분산해서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라클 DB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오라클 싱크 커넥터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특정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특정 테이블로 보낼 때는 제이슨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바디를 REST API를 통해서 커넥트에 명령이 내리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말이죠. 그러고 나면 이 커넥트에 파이프라인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법과 같은 일이죠. 만약에 동일한 토픽에 대해서 또 다른 테이블에 놓고 싶다 하신다면 똑같이 제이슨을 만드시되 타겟되는 토픽과 그리고 싱크되는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REST API를 통해서 또 한 번 요청을 하게 되면 파이프라인이 한 개 더 생성되는 것이죠. 순식간에 REST API 두 번 호출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이 두 개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 커넥트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반복적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개발하고 배포하고 모니터링을 구축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커넥트에서는 템플릿 형태로 커넥터를 개발하고 REST API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생성해서 굉장히 효율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반복적으로 만들 때는 굳이 컨슈머로 여러 번 만들기보다는 커넥트를 구축하셔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커넥터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효율적으로 반복적으로 배포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카프카 커넥트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이미 GitHub나 혹은 컴플루언트에 오픈소스로 많이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카프카 클러스터와 싱크 혹은 소스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커넥터를 한번 검색해 보셔서 찾으시면 개발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오픈소스 커넥터를 사용해서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카프카 커넥트 그리고 커넥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오늘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다른 재밌는 개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